오늘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 전문가, 바로 변영인 대표님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수상한 공시 문을 열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돈의 진한 맛을 보기 위해서는요, 역시나 알아둬야 하는 공시가 바로 기업 공시인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은 바로 LNF입니다. 이 LNF는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3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그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기기와 에너지 저감 장치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소재의 제조와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의 대부분이요, 수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출이 무려 97%를 차지를 하고요. 내수는 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출 현황 2020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3억 원, 그리고 전년 대비 이제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당기 순손실액은 145억 8천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했던 이 전환사채 50억 원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전환사채에 대한 평가 손실이 약 110억 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사 측은 밝혔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은 파생금융 상품에 손실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순손실액은 35억으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요, 대표님, 네. 이 LNF가 어제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네.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설명에 앞서서 네. 우리 앵커님께서 자 이제 조만간 이소미의 수상한 공시를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요. 예, 뭐 파생금융 네. 상품 손실까지 뭐 네. 두루 섭렵한 대한민국 1위의 아주 이 경제 방송의 앵커님이십니다. 좀 변 대표님하고 함께 방송을 네. 하다 보니까요, 진짜 계속 배우는 게 쌓이거든요. 예, 조금만 네. 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파생금융 부채 또는 파생 상품 손실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좀 언론을 통하거나 공시를 통해서 좀 접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네. 어떤 거기 때문에 손실은 손실인데 네. 왜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냐? 맞아요.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좀 이게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걱정될 것 자, 같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회사 실적을 좀 보면 자, 3월 5일자 공시부터 보죠. 좋습니다. 파생 상품 금융부채 평가 손실이 발생됐다. 자기 자본의 5.6%에 해당되는 112억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네. 12월 말 기준에서 주가가 급등했을 경우에 그 행사가액에 대한 이 갭, 즉 차익만큼을 손실로 이 장부상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콜옵션 또는 풋옵션이라는 이 옵션의 거래 자체를 네.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이 회계의 어떤 기준에 좀 적용되는 네. 그런 좀 다소 불합리한 그런 어떤 회계의 어떤 제도인데 네. 어찌 되었던 간에 112억은요. 회사가 영업을 잘못해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네. 단순하게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네. 12월 말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언제 없어지느냐? 맞아요. 112억이요. 네. 전환 청구가 되거나 회사가 전환사채를 상환할 경우에 이 평가 손실은 사라집니다. 네. 근데 이 작년에 이 LNF의 네. 단기 순손실은 145억 중에서 112억을 빼면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32억 원의 순손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1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32억 원의 손실 낸 건데 네. 145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다. 네. 어감이 어때요? 뭔가 어감이 이렇게만 들으면 상당히 큰 손실을 낸 것 그렇죠. 같은데. 맞아요.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고 투자에 맞아요. 대한 어떤 회사가 열심히 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막대한 손실이 좀 발생했구나 네.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착각을 하게 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 네. 금융부채의 평가 손실 반영된 거기 때문에 네. 재무제표를 조금 오인해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LNF 13억 원의 이 흑자 전환 기조 이후에 네. 32억 원의 순손실이지만 148억 즉 112억 원은 파생상품 금융부채에 따른 평가 손실이다. 네. 라는 점 위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회사는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소식 전해 왔는데 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입니다. 자기 자본 최근 매출액 10% 넘어가면 하는 공시입니다. 네. 전기차용 NCM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입니다. 확정 금액이 얼마죠?
1조 2,170억이라는 네. 뭐 어마어마한 이 수주 계약을 따낸 건데 네. 최근 매출액이 3,561억이에요. 무려 341%가 크게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렇네요. 이 회사 캐파의 거의 3배에 해당되는 와. 이 막대한 수주를 따낸 건데 네. 이 계약 상대방이 바로 SK 이노베이션의 네. 이 헝가리 법인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 3,561억에 1조 2,017억이라는 네. 수주 공급 계약,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건데 어. 계약 기간은 5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 네. 3년간이죠. 그렇네요. 2021년도, 22년, 22년도, 2023년도 연말까지 그렇죠. 1조 2천억 원. 우리가 한 뭐 3년으로 나누면 음. 연간 한 4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이득. 네. 근데 4천억이라고 하더라도 네. 작년 1년간 매출보다 훨씬 맞아요. 많은 겁니다. 훨씬 많아요. 자, 이 막대한 공급 계약 초기 소식 때문에 네.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 아. 과열 양상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네. 시장 감시본부의 조치인데요. 네. 잠깐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SK 이노베이션의 국내 그다음에 국외에 공장과 지정 업체다. 상기 계약 금액, 판매량 증감에 따라서 변동도 가능하고 네. 판매 단가는 최근의 판가를 좀 적용했다. 계약 금액 108만 네. 9,064만 8천 불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고시환율을 좀 적용했다라는 이 소식으로 전해왔는데 네. 지금 LNF 우리나라 양극재 4인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2차 전지의 필수품은 크게 양극재, 네. 그다음에 음극재, 네.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4가지의 필수 요소로 네. 배터리가 좀 구성이 되는데 네. 이 중에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LNF입니다. 어. 양극화 물질. 자, 양극재에 들어간 소재와 양극질 물질을 좀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 이 4인방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4인방. 잘 아는 것처럼 네.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네. 그다음에 LNF와 이 코스모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4가지 업체인데 네. 캐파는요. 이 저기죠.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이 양분화돼서 네. 가장 많은 캐파를 지금 갖고 있는데 네. 최근에 LNF가 지금 이 대구 공장을 또 증설을 하면서 네. 지금 이 캐파라는 게 항상 강조드렸던 신규 투자 이후는 아무런 베네핏이 없이 그냥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확정된 수주 물량이 있다를 암시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설비 투자 공장의 증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네. 지금 1조 2천억이라는 이 막대한 수주 계약을 좀 따낸 건데 네. LNF 이런 관점에서는 좀 매출 작년 매출의 3배를 초과하는 이 성장 모멘텀에는 네. 확연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공시 사실이 좀 발생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LNF가 네. 그동안은 LG 화학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물질을 좀 납품을 해왔는데 네. 지금 이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과의 이 배터리 소송이 전격 합의가 됐죠. 그랬죠. 합의가 된 이후에 네. SK 이노베이션에도 양극재 물질이 공급된다는 이 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네. 그렇다면 지금 LNF 성장치는 좀 완연할 것인데 네. 자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2021년도의 현재 주가, 2023년도의 주가 예상치가 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회사의 그렇죠. 외형 가치, 매출 실적의 가치는 3배가 증가되고 네. 캐파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잠깐 일봉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여주시면요. LNF입니다. 지금 뭐 4월 23일 날 신고가 영역입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항상 그러네요. 강조드렸던 사업이 완연하고 성장치가 완연하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주가가 네.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조정을 줬다면 떨어질 것인가? 아니죠. 조정받고 난 이후에 충분히 실적, 즉 밥값은 한다라는 네. 관점에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항상 강조드리는데 네. 자 신고가 이후에 오늘은 3.5% 정도, 3.6% 정도의 약조정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차익 매물의 어떤 출원 관점은 아니다. 네. 자 LNF는요. 네. 이 캐파에 따른 어떤 이 양극재 시장의 4인방에서 한 3위 정도 되는데 전 캐파 증설 이후에 한 2등 조리까지 좀 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좀 예측이 되고 네. 일단은 지금 없어서 못 팝니다.
어. 2차 전지의 이 시장은 확대가 될 것이고 네. 전기차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 적극적인 어떤 배터리 시장을 좀 공략하는 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수주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인 어떤 서막 이후에 이 판매량이 급증하면 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네.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는가. 음, 자, 타점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 구간인데요. 네. 지금 한 87,000원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지대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낙폭 과대 또는 회사의 어떤 차익 매물이 출현되는 관점이 좀 보더라도 네. 자, 저는 여기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67,000원에서 87,000원, 갭 2만 원인데 조금 한 번 더 나누죠. 네. 한 번 더요. 자, 이렇게요. 네. 76,000원에서 87,000원 구간은 네.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자, 1차 매수 유효 구간입니다. 네. 포트는 우리가 분할 매수 포트는 한 20%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76,000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네. 67,000원부터 76,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이다. 자, 이 구간이죠. 네. 자, 뭐냐면 낙폭과대가 주면 아주 감사한 바겐 세일이에요. 그러네요. 모아간다면 반드시 네. 실적에 따른 반등 요인에 이 LNF의 현재 주가 모멘텀보다는 네. 최소 100% 이상의 어떤 주가 수익률을 저는 조심스럽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좀 완연할 것을 저는 예측하는데 음, 제가 최근에 이렇게 힘줘서 말한 적이 별로 없었죠. 별로 없으셨어요. 그렇죠. 정말 자신 있게 지금 말씀을 네, 해주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면 네. 실적주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분석의 영역에서 네.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 최근에 확정된 캐파를 갖고 있고 신규 시설 투자를 늘려서 네. 공장의 캐파에 따른 추가 수주가 예상되고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주식을 산다면 네. 이 부분은 실적적인 요인이 반영될 때 기관 투자자의 어떤 매수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갭을 찾아갈 것이다. 네. 이런 관점으로 LNF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첫 번째 종목 LNF 소개해 드렸는데요. 누구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우리 변 대표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LNF, 이번에도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모아가는 전략으로 담아볼 만한 관심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요. 타점을 다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 구간은 76,000원에서 87,000원 구간은 1차 매수, 그리고 67,000원에서 76,000원 구간은 적극 매수 구간이다. 어떤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이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때는 오히려 박앤 할인, 박앤 세일 기간이다. 이런 것들도 좀 메모해 두시면서요. 꼭 담아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사업적인 모멘텀과 매출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도 너무 확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두 번째 종목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지노믹트리입니다. 이 지노믹트리는 2000년도 10월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2016년도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되었다가 2019년도 3월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현재 이 지노믹트리의 주력 사업으로는요. 신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어떤 임상적 유효성을 또 검증하고 인허가를 통해서 이제 암에 대한 각종 암에 대한 체외 조기 진단 제품을 지금 출시하고 또 분산 진단 서비스까지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요, 이 DNA 메틸화 바이오 마커 발굴을 하고 있고요. 암 조기 진단 제품을 개발한 이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요, 경쟁 기업 같은 경우에는 2개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매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은 12억 원, 영업 손실액은 124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손실액은 117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이제 좀 잠정 집계가 됐는데 최근에 이 지노믹트리 대표님이 최근에 그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길게 볼 게 없죠. 바로 공시부터 그렇죠. 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네.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요. 네.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월 22일이었죠. 이렇게 로딩이 느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로딩이 길어졌는데 네네. 네, 지노믹트리에 예, 대한 지금 나옵니다. 공시요. 네. 이게 가끔씩 전자공시가요. 이 갑자기 종목 조회가 좀 많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어. 로딩이 좀 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겠네요. 자, 회사는 네. 지노맥트리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네. 그 발행 규모가 무려 500억입니다. 음,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죠. 자, 어. 사채의 이율이 모두 무이자요.
무이자입니다. 네, 그러네요. 기간이요. 네. 500억 우리 무이자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우리 투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어, 한 것과 좀 동일한 효과가 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회사는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좀 발표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2026년이 만기일이죠. 우리가 2021년이니까 네. 5년 만기 전환사채다. 음, 전환 비율은 100%, 발행가액, 전환가액은 14,717원인데 네. 최저 전환가액으로 본다면 쭉 나와 있죠. 1,3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한 이런 전환사채를 사채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납입자가요 모두 기관 투자자입니다. 안다 자산운용 등 한양증권, 네. 그다음에 수성자산운용 등의 뭐 기관들의 거의 대부분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죠. 그렇죠. 본사모 전환사채로 발행되는 이 자금은요 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그리고 국내 임상시험, 연구개발, 그다음에 시설 투자, 전략적 투자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추후 일정 및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이 자금 목적이 변경될 수 있다. 네. 답이 나와 있습니다. 500억 받아서 사업 경쟁력 강화 위해서 해외 임상하고 네. 국내 임상하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 전략적 투자 하겠다. 네. 자, 다음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인데요. 네. 잠깐 더 보죠. 유상증자 결정이요. 네. 네. 한번 이게 확인해 오늘따라 보도록 이렇게 하죠. 로딩이 오늘 공시 내용을 많이 보시나 봐요. 네. 그렇죠? 이게 너무 핫한 공시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회사는 100억 원 네.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요. 네. 자, 방식은 3호 1년간 보호예수 요건을 거치는 거 아니고 네. 우선주입니다. 기타 아, 주식이죠. 우선주. 보통 주식은 우리가 1년간 보호예수 요건을 맞춰서 네. 회사가 보호예수 이후에 주식을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신주인데 네. 지금 이 전환 우선주예요. 일단 발행된 주식이 향후에 이 신주로 모두 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좀 갖고 있는 우선주입니다. 네. 지금 한 1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재원인데 네. 이 역시 납입자가 모두 기관이죠. 기관. 네. 기관으로 좀 그러네요. 보여지는데 자금 사용 목적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금 내용이 사용 좀 나와 목적이요? 있지 않는데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자, 자금 운영자금이네요. 조달 자, 방법은? 마찬가지로 운영자금인데 네. 자, 회사가 코멘트한 그대로 해외 임상, 국내 임상, 그리고 국내 시설 투자와 이 전략적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네. 그런데 진원빅트리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네. 매출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출 12억, 그다음에 영업 손실이 124억, 네. 그다음에 순손실을- 순손실 117억인데 네, 맞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어, 바로 그래요?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공시 잠깐 보더라도 네. 이 회사는 기술 성장 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 2019년이니까 우리가 네. 7년간 예외 요건 둡니다. 어. 7년간 열심히 손실 나도 상관이 없다. 2026년까지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충분하게 펀딩을 받아서 회사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전략들을 지속해서 발굴할 텐데 네. 지노믹트리가 사실은 이 체외 진단 키트로 좀 유명한데 작년에 오히려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어떤 대세적 테마가 그렇죠.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오른 것이 없습니다. 아, 뜨지 못했나요? 일봉 차트를 그래요? 잠깐 볼게요. 좋습니다. 자, 지노맥트리를 우리가 작년 네. 차트 좀 보더라도 네. 주가가 다소 그러네요. 완만할 수밖에 없죠. 자, 일봉상에 보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더 네. 적점에 영역돼 있다 오히려. 작년에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사실은 여기 위에 상단에 맞습니다. 지속해서 네. 가도 충분한 그런 상단 위치인데 지금 오히려 주가는 음. 지속적으로 어떤 일봉상의 추세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게요. 어떤 실물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일까요? 그런데 기관이 네. 왜 이 시점에 음. 600억 원이라는 이 거금을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절대 기관에서 전환사채에 어떤 투자를 할 때는요. 네. 회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 반드시 본인들의 엑시트 관점, 네. 본인들의 먹을 것이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지금 지노믹 트레이도 이제 성장성이 좀 더 가셔야 될 것이다. 네. 지금 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암의 유무를 네.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 기술은 지속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연구가 됐던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체외 진단을 통해서 네. 우리가
암을 발견하고 어떤 부분에 암이 있을지를 추측하고 예상되는 지표가 지금에는 뭐 CT도 있고요, 뼈 스캔도 있고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네. 그다음에 조형 검사 같은 어떤 제도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지노믹 트리가 지금 개발 중인 체외 진단 시약을 이용한 암 진단 내지는 기타의 발병 요인을 가져가는 네. 그런 이 시약에 대한 어떤 이 판단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네. 막대한 펀딩 이후에 가시화된 어떤 결론이 좀 나올 것이다. 네. 지금 외국에서의 어떤 임상 결과가 좀 끝나는 대로 네. 국내에서 어떤 초도적인 어떤 양산 흐름까지 지금 예상될 수 있는 막대한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네. 지노믹트리 이 관점에서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노믹트리 사실 뭐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변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특례 상장 기업들이거든요. 네네네. 어떤 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 확대 모멘텀이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뭐 무이자로 이렇게 전환사채, 5년 만기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받아서 앞으로의 사업 자금 조달도 좀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는데요. 네. 이런 관점에서 저희 투자자분들이 담아가시기에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500억 네. 원의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미니멈이 아까 1,300원이었죠. 그렇죠. 한 번 더 볼게요. 1,300원이었습니다. 자, 네. 1,300원인데 네, 쭉 올려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죠. 네, 회사가 리픽싱이라고 하는 시가락의 조정이 네, 할 수 있는 최저 한도 조건은요. 1,300원입니다. 네. 지금 주가가 14,550원이라고 했을 때 네. 1,300원 미만에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어. 기관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베네핏을 네. 좀 가질 수 있다. 물론 유상증자나 추가적인 어떤 자본 희석화 조정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런 어떤 이 리픽싱 조항이 아니라면 네, 자, 10,000원까지가 이 회사 1,300원까지가 최대 할인할 수 있는 이 할인 범위인데 네, 지금 일봉상 저점 영역대 11,800원으로 보여집니다. 네. 12,000원 잡고요. 네. 12,000원이 이탈되는 구간. 근데 지금 1,300원이니까 기간이 가장 좋은 그렇네요. 할인율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구간인데 네. 그거는 주가가 10,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14,550원 이 기준인데 네. 일봉상이 현재는 이 저점 영역대 좀 있다 다소. 그리고 요 구간이죠. 네, 13,000원 구간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금 일봉상의 지지대입니다. 네. 자, 이 구간 13,000원에서 13,000원 미만의 이 구간은요. 네. 적극적 매수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3,000원을 탄탄하게 지지한 이후에 상단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네. 시그널 자체가 13,000원 미만에 돌입돼서 11,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 모아간다면 네. 주가는 언제나 13,000원 윗상단에 위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어떤 효과가 좀 있다. 네. 지금 대규모 자금이 사실 들어와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텀 분석을 좀 할 때 이 네. 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맞습니다. 타법인 주식 취득할 수도 있고요. 공장 지을 수 있고 임상의 결론체에 어떤 연구 개발비가 들어간다는 건 네. 연구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우리가 예상되듯이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인데 13,000원, 11,000원에서 13,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20% 미만의 네. 분할 매수 관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 지노믹트리도 역시 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정 시 11,000원에서 13,0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적극 매수 유효 구간이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포트 비중은 20% 미만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성장 모멘텀도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꼭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세 번째 레드캡 투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드캡 투어 많이들 아실 텐데요. 1992년도 12월에 범한 여행으로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200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미디어 솔루션과의 합병을 진행한 이후 사명을 레드캡 투어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명에서 아시다시피요. 여행 사업과 렌터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매출 포지션 같은 경우는 렌터카 사업 부문이 94%, 여행 사업 부문은 6%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발발 전까지는 그래도 렌터카 사업 부문은 81%, 여행 사업 부문은 19%, 그래도 다소 여행 사업 부문이 높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아서 6%까지 지금 매출 포지션이 잡혀져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실적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295억 원, 영업이익은 201억 원 기록을 해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년 대비 각각 11.3%, 42.5%가 감소를 하게 됐는데 이 여파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수요 감소가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대표님이 네. 레드캡 투어가 최근에 그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뭐 시간이 좀 없어서
있어서 네.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드캡 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행주죠. 그렇죠. 여행 종목인데 자 전년 동기 실적 대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네. 무려 실적이 6.2%좀 증가한 610억을 좀 기록했고요. 네. 630억이네요. 630억을 기록했고 네. 영업이익은 한 8.8%가 전년 대비 좀 증가를 한 77억이네요. 네. 77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네. 자 실적 중에 어떤 부분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거죠. 맞아요. 실적 그런데 증가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여행 수요가 그렇습니다. 급감할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대로 네. 오히려 2019년도 19년도. 코로나19 이전의 어떤 여행 사업 매출액이 아까 네. 자 프로테이지가 좀 나와 있죠. 네, 예. 16%였었죠. 그렇죠. 원래는 2019년도에는 16%, 18% 이렇게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이제 6%로 감소한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그래 매출의 어떤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 됐던 부분들은 그렇죠. 바로 렌터카 사업입니다. 네. 최근에 이 구독 서비스라 이건 뭐 음. 구독 경제 서비스 네. 현대차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네. 구독 서비스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계획 발표가 좀 작년에 있었는데 네. 이 이후에 따른 어떤 이 렌터카 어.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원조가 좀 예상됐고 네. 이 여행 사업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흑자 폭이 좀 유지가 됐는데 올해 그 흑자 폭을 좀 다소 네. 좀 이 감소시켰던 그런 요인이 좀 있는 것으로 네. 분석이 되는데 네. 감소 요인은 뭐 하나예요. 구조 조정이죠. 구조 조정이다. 지금 여행업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의 어떤 백신 접종이 좀 완벽할 것인가라는 네. 관점 화두가 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올해 연말에도 좀 많이 어렵지 않겠는가. 올해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2022년도 좀 연말로 우리가 추산한다고 했을 때 네. 여행업의 어떤 업황 회복 기대감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2020년도에 좀 본격화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각각의 이 사업 영역을 좀 크게 갖고 있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 포지션이 좀 많은 그런 종목들은 이 불황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레드캡 투어는 오히려 매출 부분이 이 렌터카 사업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네. 높다 보니까 오히려 맞습니다.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분석이 됩니다. 네, 사실 뭐 구독 서비스라고 하면 뭐 요즘에 그 차량을 렌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뭐 구독 서비스와 어떤 렌트 서비스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렇죠. 네. 저도 좀 의아했어요. 네. 장기 렌터카가 차를 빌려서 타는 건데 이게 구독 서비스가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독이라는 게 신문 구독, 우유를 정기적으로 구독, 뭐 야채, 배달하는, 녹즙 뭐 맞아요.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있죠. 네. 렌트 계약을 하면 이 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2차만 타야 돼요. 그리고 물론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네. 어떤 조항들은 좀 비슷한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차량의 장점은 네. 차를 언제든지 바꿔 탈 수 있다. 어. 자 오늘 뭐 미니밴 탔다가 RV가 좀 타고 싶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자 정해진 하네요. 요건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차량의 폭이 좀 더 높고 네. 소모품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이 차량 관리 용품, 차량 관리 비용들이 네. 모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소비자 측면에서는 비용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여러 가지의 어떤 차를 골고루 골라 타볼 수 있는 그런 네.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어떤 관심이 좀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상항공시 세 번째 레드캡 투어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주춤해 가는 어떤 불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레드캡 투어가 좀 성공적으로 이 사업 영역을 또 렌터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또 메꿔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상항공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